혈액 내에 당분이 많으면 그 혈관이 이제 삭습니다. 거기가 이제 뭔가 회복을 한다고 다시 덮어줄 거 아닙니까? 좁아지네요. 좁아지죠.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 정도를 알려드리면 네.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죠? 예, 예. 저는 이 채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 본인 어떻게 되시는지 좀 처음 뵈가지고. 그죠. 예. 저는 이제 한의사입니다. 한의사고요. 그래요? 저 재활의학과 전문입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이라서 한의 쪽은 좀 특이한 게 대사증후군이 재활의학과에 들어와 있어요. 대사증후군이 재활에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비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활의학과에서. 왜 거기 들어가 있죠? 그거는 아무도 재활에? 모르고 아마 좀 그냥 싸웠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이거 우리 파트가 할 거야라고 해서 이제 재활의학과 교과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럼 이제 그 저희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대사증후군 쪽이 그러면 저기 그 돈이 좀 되는 쪽입니까? 아무래도 뭐 좋은 거니까 다들 가져가려고 이제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네, 거니까. 재활의학과니까 체육회 같은 데서도 일을 하고요, 대한체육회 같은 데서도 일을 하고. 이번에 체육회장님 유승민 바뀌셔가지고. 예. 어제 문자 보냈는데 다 없으시더라고요. 바쁘신가? 야,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건강에는 관심이 많아요. 하다못해서 뭐 EBS 명의 인기 프로죠. 인기 프로. 그렇죠. 그것도 빼놓지 않고 보고 또 책으로도 그게 1, 2권에서 다 사고 또 DVD도 나고 다 나왔어. 그 다 또 습득을 하고. 그럼 오늘 제가 MC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사실은 약간 환자 가족 개념으로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또 건강에 대해서 염려증까지는 아닌데 이 건강은 제가 이제 확실하게 지금 자리 잡은 건 뭐냐면은 평소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중년 나이 때 지켜야지 노년 때 덜 아프다, 덜 고생한다. 그래서 오늘은 4050 세대들에게 중요한 2가지 건강관리 방법,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게 혈당 스파이크 예방,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비만이 겉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른 비만이라 그러잖아요. 마른 비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맞습니다. 내장 안에서 살이 찐다라고 할까요? 그 내장 안에 끼어 있는 그런 지방 덩어리들을 뺄 수 있을까? 뺄 수 있을까? 없앨 맞습니다. 수 있을까? 건강하게 차근차근 할 수 있을까? 요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잠은 좀 잘 주무세요? 잘 잡니다. 잘 자고. 네. 그럼 코는 안 고르시겠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먹은 날. 제가 처음에는 코를 안 골다가 술 과하게 먹었을 때 그날은 또 코를 골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30년 전통의 대한민국 1등 약국 체인 온누리 약국에서 개발한 코골이 방지 스프레이예요. 아주 간편하게 삼투압작용을 활용해서요, 이 비강을 확장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넣지 않아서 안전하고 내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 외품이죠. 간편하고 삼투압작용을 활용한 즉각적인 이게 비강, 여기까지 비강 확장을 통하니까 숨쉬기가 훨씬 쉽죠. 네, 주변에 코골이로 인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또 스스로 또 고민이신 분들에게 꼭 추천해 드립니다. 스노르케어.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기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 그리고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아니 무슨 혈당 스파이크가 뭐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혈당 스파이크가 이게 뭡니까? 혈당이라 그러면은 막연하게 혈당 뭐 이러시다가 이제 막상 혈당 뭡니까? 그러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당 수치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피 내에 혈액 내에 얼마나 당이 존재하느냐를 이제 혈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여기 소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혈액 내로 이제 분비를 시키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당을 섭취하면 뭐 혈액 내에 당이 쫙 들어가는데 이게 일정 이상 올라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끝없이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슐린이라는 애가 작용을 해가지고 걔를 다시 빨아들여서 이제 세포나 이런 조직으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한 농도대로 유지될 수 있게. 그런데 이 혈액 속에 당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잘못된단 말이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상 수치를 70에서 100 정도를 이제 정상으로 놓고 있고 이제 요거보다 높거나 낮으면 고혈당이나 저혈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이 아까 정상이었는데 150까지 확 치솟았다 내려가게 되면 이 사람 혈당 스파이크가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쭉해서 스파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죠. 위험하죠. 왜
위험한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이거 뭐 삐죽하다고 위험하진 사실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다른 무언가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일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딱 그 정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인슐린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당뇨 전 단계가 되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슬슬 일을 잘 못하면서 갑자기 치솟는 경우가 나타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밥 먹고 나서는 이제 2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120, 뭐 6 이하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제 기준들이 상세하게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뭐 당이 뭐 잠깐 올랐다고 해서 하는 예, 뭐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이 되면은 당뇨병으로 뭐 거의 100% 넘어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있게 되면 당뇨로 넘어가게 된다. 혈액 내에 당분이 많으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달잖아요. 예. 혈액에 많이 있으면 그 혈관이 이제 삭습니다. 혈관이 삭아요. 이게 그게 문제구나. 네, 그래서 염증을 유발을 하는 겁니다. 혈관에 계속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에 상처가 나면 거기가 이제 뭔가 회복을 한다고 다시 덮어줄 거 아닙니까? 좁아지네요. 좁아지죠. 좁아지고 그게 이제 뭐 중성지방이니 당이니 이런 거랑 합쳐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피떡이 되는 겁니다. 아니 혈관은 회복 탄력성이 그렇게 저조합니까? 안 좋습니까? 원래는 좋죠. 원래는 좋아요. 그런 문제들이 다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경도화가 먼저 되잖아요. 딱딱해지고. 역시 뭐 왜요?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으로. 내 혈관 얘기하는 거예요. 뭔 전문 지식이에요. 난 괴로워 죽겠구만. 혈관 나이가 내 나이가 아니래요. 좀 높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딱딱해지면은 이게 탄력성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으로 쭉쭉 혈액을 갖다 공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흡수하는 것도 있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해주고 꽉 막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터지면은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혈관이. 요게 이제 제일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연령이랑도 연관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실 20, 30대에는 혈관이 탄력성이 좋고 뭐 상처도 쉽게 안 나요. 술 많이 먹고 그래도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35세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슬슬 문제가 오고 40세 이상부터는 명확하게 문제가 됩니다. 와, 너무 오래전인데. 그리고 50대부터는 명확하게 이제 당뇨 환자나 고지혈증 환자들이 뭐 거의 40% 이상 나타나더라고요. 예. 친구도 이제 하나씩 나타나가지고 불쌍해. 음식도 못 먹고. 못 먹죠. 예. 20, 30대들은 뭐 괜찮겠지라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도 당뇨 전 단계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죠. 자, 그럼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하실 만한 건 저희가 이제 항상 병원에 오는 사람이야 치료를 하지만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게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었는데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아프기 전에 관리해야 된다. 제가 오늘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네, 그리고 어떻게 먹지 않아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루에 3끼만 드셔야 됩니다. 일단은. 사실은 하루 3끼도 그 나이에 따라서는 2끼만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2끼만 먹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까지 아무것도 안 드세요? 그러면 군것질 몇 개는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간단하게 바나나, 뭐 사과 뭐 그렇죠.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과일 몇 개는 주워 먹죠. 맞죠, 맞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한 끼인 겁니다. 그것도 한 끼로 칩니다. 그걸 한 끼로 치셔야 됩니다. 저도 아침에 뭐 하면은 뭐 견과류에다가 사과 하나 정도 먹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칩니까? 견과류 몇 개 요 정도에다가 맞아요. 딱 요만큼 먹는 거 같습니다. 요거 딱 먹으면 요게 세모이지. 몇 킬로칼로리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면은 그래서 한 50칼로리? 200킬로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게요. 요게. 네. 거기다가 뭐 요거트 하나 먹었는데요. 이런 뭐 400킬로칼로리 뭐 순식간인 거죠. 그 음식 못 먹죠. 그거 못 먹죠. 칼로리 따지면 음식을 못 먹겠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엄밀히 아주 어려운 얘기로 가면 칼로리가 100%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끼니를 먹고 인식을 하고 그리고 다음 끼니까지는 안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사과를 먹었어요, 과자를 먹었어요,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먹어주니까 인슐린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3끼만 먹자. 간식을 먹지 말자. 줄이는 것도 아니야. 먹지 말자. 대신에 좋은 건 뭐냐? 끼니로
과자를 드셔도 괜찮기는 해요. 끼니로 빵을 드셔도 되고 케이크를 드셔도 되는데 이걸 간식으로 일단 안 드셔야 되고 만약에 간식으로 먹으면 나 오늘 4끼 먹었네? 5끼 먹었네? 이렇게 인식을 하시라는 거죠. 간식은 먹지 말고 간식은 먹지 말고 식사 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먹어놓고 비워두었을 때 인슐린이 주기적으로 안 분비가 되니까 훨씬 더 좋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네, 그래서 되겠네요. 일단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의 종류도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저도 귀동냥으로 참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거 흰색의 공포 책도 네네. 많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제된 게 좋지 않다. 정제된 게 좀 조심하면 좋다라고 네네네네네. 보시면 되고 네네. 이게 뭐 흰쌀밥이 나쁘다는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또 제가 지금 환자 볼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게 비정제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 선생님 저 현미밥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지만 꾹 참고 먹어요 그러시는데 기본적으로 소화가 되는 정도 선에서 비정제를 드시는 게 좋다는 뜻인 거고 고령인 분들은 그냥 정제가 됐더라도 좀 덜 먹어야지 적게 먹으면 되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뭐 30대인데 40대인데 나 소화 능력도 좋은데 자꾸 좀 조절해야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고시긴 소면을 드시면 아무래도 유리하죠. 요거에 이제 유리하다 그러는 게 흰색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뭐 쌀로 하면 쉽죠. 우리가 백미 그 자체와 현미라고 생각하면 현미는 쌀의 껍데기를 안 벗겨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식이섬유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게 어려운 거고 빵도 예를 들어 하얀 식빵보다는 호밀이 들어가 있는 걸 쓰면 그 호밀의 껍질들이 식이섬유로 작용을 하니까 조금 더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소화가 더디되고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정제된 것들을 좀 피하자. 그리고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좀 조심하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결국은 똑같은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정제 설탕 안 좋잖아요. 설탕은 무조건 안 좋죠. 설탕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려면 뭘로 먹는 게 제일 효율이 좋을까요? 액체입니까? 맞습니다. 뭐 척함척이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일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과일 주스 먹으면 좋아. 이런 얘기들을 꽤 많이 하신단 말이죠. 사실상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뭔가 섭취할 때는 과일 전체를 그래서 씹고 그래 그거예요. 씹어야 돼. 이게 착즙이 편한데 제일 좋은 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씹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저작 과정에서 몸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옵니다. 뭐 이제 뭔가 들어올 거구나 이걸 하는데 쫙 들이키면 이제 몸에 좋은 식이섬유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딱 갈아서 남은 그 당분만 딱 들어가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 있는 분들은 주스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된다. 자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자가 테스트, 당뇨병에 대한 자가 테스트. 그렇죠. 네. 저 보통 이제 한 9가지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번 뭐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네. 목이 자주 마르고 침이 잘 나온다.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X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이건 좀 늘어났습니다. 옛날보다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조금 옛날보다. 예, 옛날. 요건 뭐 사실 당뇨 말고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중년 쪽에서 전립선 쪽인데 이거는 이제 밤에 그래요. 밤에. 네, 밤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아무리 먹어도 공복감이 생기고 식욕이 왕성하다. 그래요, 저는. 왕성해요, 저는. 좋아요. 점점 살이 빠지고 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야유어 가야 됩니다. 항상 나른하고 매사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스럼 잘 일어나고 습지 무좀이 없습니다.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고 증상이 아예 노안이라 그건 없습니다. 잇몸 염증이 자주 발생 피가 안 납니다.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습니다. 저는 뭐 거의 좋은데? 없네요. 집에 당뇨 환자가 없는 게 가장 큰 베네핏인 것 같아요. 그거 굉장히 큽니다. 가족력을 무시할 수 없죠. 가족력은 무시할 수 없어요. 가족력이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뇨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식습관도 유전처럼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식습관 그대로 이어받아요. 희한하죠. 요거 이제 테스트 하신 거를 보면 사실은 2번은 연령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몸이 자꾸 좀 기초 체온이 자꾸 떨어지는 경향이 있을 때 좀 야간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먹어도 공복감이 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약간 애매한 겁니다. 그죠? 나는 소화가 잘 됩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저희는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나머지들이 있으면 저것들은 실질적으로 당뇨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시고 한 6개 이상 해당된다 그러시면은 한번 건강검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체크리스트는 어디까지나 체크리스트니까 제일 정확한 건 사실 피검사 한번 하면은 다 나오니까. 요즘은 피검사가 진짜 많은 거를 나타내더라고요.
또 일찍 발견하니까 또 초기 대응을 또 잘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죠? 맞습니다. 그럼요. 중요하네요. 이제 그런 얘기들인 거고, 이제 저희 이제 앞에 있던 것들이 이제 저는 마시라고 준 것 줄 알았더니 이제 마시라고 준 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제로 음료를 주셨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이게 제로 음료라 그러면 피자 하나씩 피자가 이제 폭탄 칼로리 폭탄인데 콜라는 제로 칼로리로. 그러면 나는 이제 안심이 돼. 안심이 되죠. 그러면서 딱 하나 먹게 되는데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저는 해장은 햄버거로 합니다. 근데 이 제로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제로를 많이 먹는데 일단은 장점은 명확해요. 칼로리 섭취를 감소시킨다는 개념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래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고 혈당 조절에도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탕이 없으니까 치아 건강에도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거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자체는 그럼 설탕 대신에 들어가 있는 얘들이 안전해? 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지 문제죠. 그렇죠. 그게 이제 감미료라 그러는 건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요게 뭐 과량 그리고 장기간 섭취하면은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라고 안심하시고 막 하루에 뭐 1리터씩 드시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는 명확하고요. 나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게 사실은 이게 정답이야. 몸에 좋은 것도 하루 3개 그만 먹으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이것도 아니 가끔씩 하나 정도는 괜찮다. 남들하고 비슷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많이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연구에서 재밌는 게 뭐였냐면 최근에 어쨌든 이렇게 단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단맛이 나면 몸에서요 인슐린이 반응을 한대요. 실질적으로 당이 안 들어가 있어도 단맛을 느끼는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가 된다. 네,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일 처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3끼만 드십소였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걸 섞어 먹으면 계속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연구를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조심하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것도 염두에는 조금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애초에 이게 건강하냐? 건강하진 않아요. 이 뒤에 뭐 써 있는 거 보면은 쫙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기 때문에 드시지 마세요는 아니지만 음료를 드신다 그러면 이왕이면 물이나 자연스러운 음료들이 훨씬 낫겠다 싶은 건 있는 거고 선생님 저는 콜라를 못 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콜라를 드시는 것보다 이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게 낫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뭐 많이 드시면 설사합니다. 100% 설사하게 돼 있어요. 많이 드시면. 요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아기들 젤리에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젤리 많이 먹으면 애들 설사할 때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손자나 손녀가 혹은 뭐 애들이 좀 설사를 하는데 그것 때문인가 싶으면 맞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새끼 드세요, 뭐 많이 드시지 마세요, 음료 조심하세요 이제 그랬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방법 정도를 알려드리면 일단 식사 후에는 간단한 걷기 혹은 가벼운 운동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할 거 없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걷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막 밖에 추운데 억지로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뭐 가벼운 근력 운동들을 하신다거나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식단 조심하시면 되는 거가 이제 2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식사량에 대한 것들은 항상 3끼를 해보자. 그리고 너무 배 터지게 먹지 말자. 그리고 뷔페 가면은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뷔페도 비싸지만 내 몸은 더 비싸요. 그래서 몸을 좀 아껴주자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째는 이제 저혈당 식품을 먹으면 좋다. 이제 일반적인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요.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은 저혈당 식품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통밀이나 현미, 껍질 안 깐 것들, 정제가 좀 덜 된 음식들 드시는 거 좋고 채소 굉장히 좋습니다. 채소 좋기 때문에 채소 많이 드시면 좋고 과일 뭐 당분이 많긴 하지만 또 과자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좋기 때문에 뭐 과일 드시는 거 좋을 수 있고 하지만 과일 적당량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견과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견과류가 지방과 단백질이 주로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탄수화물은 거의 다 식이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요. 우리 이제 아몬드 같은 거 논문을 보면 GI 지수가 0에 가깝다라고 나옵니다. 뭐 액츄얼리 제로라고 영어로 이제 써놓은 게 안 올라요 잘. 물론 개인차는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나 아몬드 먹으면 오르던데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게 뭐 가염이나 이런 조리 같은 거 안 한 그냥 제대로 된 아몬드만 구운 아몬드를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당 조절 어려우신 분들도 간식으로는 아몬드 당 얼마나 그랬죠? 요만큼
그래요. 예.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라고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일반 사람들도 에피타이저가 왜 있는지를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야채를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좀 완만하게 가니까 식습관이라 그러잖아요. 밥 먹기 전에 이제 이걸 먼저 먹고 먹는다라고 습관 들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저 잔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잔소리하면 소스 너무 많이 뿌리시지 않고 소스 자체에 또 열량이 소스 많으니까. 조금만, 그래서 그냥 원물 그대로를 즐기려고 노력하시면 좋죠. 중에 좋은 소스가 있나요? 소스로 오늘 아침에는 저거 발사믹 저거 식초랑 올리브 오일, 네, 그 두 개에다가 리코타 치즈 그거 조금 넣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뭐 이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근데 소금 조금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 소금 없으면 뭘 넣어도 사실 맛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소금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면 샐러드로는 제일 좋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늘 먹었던 사람의 이제 경험담. 소스를 뿌리지 마세요. 찍어 먹으면 돼요. 아,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은 훨씬 더 소스를 덜 먹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팁이에요. 맞아, 괜찮겠네요. 야, 얼마 전에 또 제가 한 2주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게 소스를 그렇게 먹고 탄수화물을 아예 배제시키고. 탄수화물 없이. 그래서 한 2주 만에 한 5kg 정도 뺐었어요. 5kg 정도? 근데 더 빼봐야 내 나이, 나이에 맞는 다이어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그 흰살 말씀하셨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소화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식이섬유 이거 강요하시는 건 안 좋아요. 맞아요. 오히려 흰살이 더 체질에 맞고 좋게 이미 단련되어 계신 분도 계시니까 맞아요. 오히려 소화 잘 돼갖고 신진대사 원활하게 하는 게 더 건강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세한 거는 담당 선생님한테 그걸 갖다가 여쭤보고 음식을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먹어본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이제 우리 중년들한테는 또 특히 이제 내장 비만도 무시 못 하잖아요. 분명히 말랐는데 목욕탕 가보면은 이 친구한테 배만 볼록 나오고 이 내장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요즘 보면은 간헐적 단식이라 그렇죠. 그러고 일일 뭐 일식이라 그러고 일식.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 간헐적 중년들한테 가장 유리한 게 뭘까요? 중년한테 가장 유리한 거는 제일 중요하다 그랬던 게 간헐적 단식이랑 이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